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마이너스 3%대 금일은 조정을 좀 맞이하였습니다. 4일 동안 힘겹게 지켜온 자리 하루 만에 반납을 하면서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야 할 타이밍에 가지 못하더니 시장과 함께 조정이 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자리를 잘 잡고 다시 상승 사이클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현재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유안타로 주식을 운영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앞으로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방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방에서는 오늘도 두중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매수 타점이라던가 이슈, 시황, 관심 종목 공유 등등 해서 빠르게 제 의견들을 드리고 있고 8월 26일 추천드렸던 한국선제 금일로써 83%도 수익으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6,900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1, 2주 정도는 홀딩할 예정입니다. 무료방 들어오시면 두중 같이 대응하실 수도 있고 이런 종목들도 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타 증권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요즘엔 5분이면 핸드폰으로 되죠. 그리고 담당자를 주식톡으로만 설정해 주시면은 유안타 사용할 때까지는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안타로 거래가 되시면 매달 저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관련주들 흐름과 시장 흐름 좀 잡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두 가지 이런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주들 흐름을 좀 살펴볼 건데요. 대부분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이렇게 원전 테마도 조정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 수급의 탓, 그리고 공매도의 탓이다. 탓을 하면서 시원하게 오르지 않던 이런 녀석이 오늘은 조정이 한 번에 3.4% 이렇게 내려버렸습니다. 내려올 때는 시총에 관계없이 한없이 가볍게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건데 이제는 이런 상황에 적응하신 분들은 좀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정리까지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사실 이런 종목에 가깝습니다. 단기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라주지도 않을 뿐더러 진짜 지칠만 하면 한 번씩 올려주는 이런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주식을 즉흥적인 감정으로 순간에 판단을 하시면 손실만 계속 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거는 단타로는 답이 없는 종목이라 좀 여유롭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나중에 큰 수익을 도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장기 긴 호흡으로 종목을 보신다고 해도 내 투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오면 흔들릴 수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좋다라고 한들 투자금 자체를 몰빵을 한다거나 올인을 한다고 하면 떨어질 때마다 또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돈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는 부분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어차피 한 종목을 길게 볼 거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좀 오늘은 한번 쉬어가는구나. 이런 단순한 마인드가 더 멘탈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두 중에 목표가 4만원,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3만원 가는 것도 좀 힘들어 보이죠. 단기 목표도 설정을 해서 그런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가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종목을 더 길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또 3만원 더 가면 4, 5만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단기 목표가 23,000원에서 한 24,000원 정도로 잡고 가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약세 흐름으로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이렇게 확대가 되고 개인들만 또 양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계속 압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끝까지 이어졌는데요. 인터넷 플랫폼 규제 논의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오늘 급락을 좀 보여주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또 지수를 이렇게 내리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0.77%, 코스닥은 마이너스 1.63%, 거의 1%대 그리고 2%대 가까운 급락을 연출을 했는데요. 외인과 기관도 마지막까지 또 매도세로 일관이 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1160원 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외인들은 국내 시장에 이제 매도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고 싶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국내 시장은 또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흐름을 보고 또 시장을 살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잠시 쉬어가겠다라고 좀 마인드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시장의 수급과 동일하게 오늘 외인과 기관은 또 쌍끌이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37만 주가량 이탈, 개인은 71만 주 플러스가 들어왔고 기관은 오늘까지 42만 주 마이너스 이탈이 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오늘도 거의 50만 주 가까이 이탈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보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3만 주 가량 이렇게 좀 들어와 주었는데요. 금융투자가 연일 좀 크게 나가면서 기관 같은 경우도 3일 연속 좀 순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인이나 금융투자 믿을 건 못 되겠죠. 주요 기관 투자 중에서도 금투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매를 하는 편이고 투신 같은 경우도 이런 성향이 좀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나름 들어와주는 이런 모습이죠. 금융투자의 수급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 번 믿고 들어오면 또 단기보다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이런 수급이고 관심이 없으면 또 계속 쭉 나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 또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은 연기금이 계속 물량을 쌓아가고 있고 그만큼 단기보다는 좀 더 길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연기금에서도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개인이 이렇게 71만 주가량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 개인의 매수세가 늘어나는 건 또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보시면 오늘도 공매 비율이 어제 15%까지 늘어난 이후에 오늘도 거의 13%에 육박하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어제보다는 수량과 그리고 대금이
절반가량 수준으로 좀 내려갔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어제만큼 또 내려온 모습이죠. 대차 잔고 같은 경우도 9월 1일부터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는 건 주가를 갈 수 있을 때 못 가게 하는 요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공매 수준이 이렇게 비슷하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도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 이런 가능성이 더 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좀 차트 흐름도 한번 짚어보면은 금일 조정으로 인해서 단숨에 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단에 지지 테스트를 받는 중인데, 그래도 아직은 21,100원대 21,000원 이탈을 한 거는 아니지만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내일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이때 상승 흐름이 사실 너무 급진적으로, 그리고 주가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는 바람에 거의 3달 가까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현재 이런 흐름들 중장기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적당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18,800원 저가를 한번 이렇게 기록한 이후에 그래도 좀 22,000원까지도 되돌리는 모습도 있었고, 오늘 좀 잠시 조정이 나오는 상황,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렵게 지켜온 구간을 하루 만에 쉽게 이렇게 이탈이 되어서 뭐 11선까지도 이렇게 내려온 부분은 아쉽겠지만, 안전한 조정이 있어야 더 힘을 비축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 구간으로 돌아섰을 때 크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게 되면 29,900원에서 28,000원 까지도 좀 흔들릴 수 있고, 21선의 지지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여기서 지지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떨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손절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현금을 좀 비축해 놓은 부분을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과 같이 떨어졌으니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면 종목들도 금세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종목을 홀딩해야 하는 이유 2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원전에 대한 수주겠죠. 그리고 SMR의 이제 기자재 공급이라던가 SMR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친환경 에너지 쪽 수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산 관련해서 좀 수소 쪽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소에 올인을 하겠다. 전 계열사가 역량을 결집해 수소 시장을 선점, 두산중공업 수소 액화플랜트 등 수소 생산 기술을 확보, 수소 활용과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블루수소, 그린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고, 수소 액화플랜트에서는 블루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효율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적용해 블루수소를 생산한다. 풍력 발전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도 제주도에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4세대 원전인 SMR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도 검토 중이다. 전력 생산 시 탄소 배출이 없어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전력 공급원으로 수소는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수소 가스터빈이라던가 수소 기자재 사업도 확장 중이다.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두산 퓨어셀 트라이젠 기술로 수소 시장을 선점하겠다. 수소 연료전지, 수소 액화플랜트, 수소 모빌리티 등 수소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수소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죠.
두산퓨어셀은 최근 3년 연속 신규 수주액 1조 원을 달성했으며 2023년에는 매출 1조 5천억 원을 목표로 세웠다. 최근엔 수소,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트라이젠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두산퓨어셀은 또 정부에서 하는 이런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전기를 함께 충전할 수 있는 복합 충전소, 온수 공급 및 지역 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정리하자면 두산그룹의 앞으로의 핵심 수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산중공업과 두산퓨어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2018년부터 두중은 수소 사업을 준비를 해왔고 또 두산퓨어셀의 대주주이기도 하죠.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라던가 수소차 연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두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사업 연계나 중간 단계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이제 수소 저장이라던가 운반, 활용에 또 생산까지 그리고 에카플랜트 시공까지 전 분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카플랜트에서는 블루 수소, 제주 풍력단지에서는 그린 수소,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미국 회사들과 협력으로 또 SMR을 토대로 해서 청정 수소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스케일과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유도 또 추가적인 투자가 들어간 이유도 뭐 당연히 원전에 대한 이런 기술력 또 시공 능력도 있겠지만 플러스로 해수 담수화라던가 그리고 SMR을 통한 수소 생산 이런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아직은 수소 쪽에서 매출을 크게 발생시킨다거나 비중 자체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빠르게 두산그룹은 또 턴어라운드와 함께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1, 2년 안에 또 점유율을 미리 선점할 생각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소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수주와 SMR인데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뭐 체코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또 운이 좋으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으로 그 사이에 뭐 기자재라던가 이런 수주 미리 나와줄 수도 있겠습니다. SMR 같은 경우는 유스케일 파워 또 기자재 납품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나와줄 수 있겠죠. 대장주 역할을 그때 가서는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유진투자증권 레포트를 좀 참고를 했는데요. 아마 다 아시는 이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엑스에너지와 SMR 제작 설계 용역 계약을 발표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기존 경수로 방식인 유스케일뿐만 아니라 고온가스로인 엑스에너지에도 주기기 납품까지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MR 포트폴리오 다변화, 선제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에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고온가스로는 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여 높은 온도를 유지해 효율성을 높인 원자로이며 냉각제로 헬륨, 감속제로는 흑연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수소를 또 생산할 수 있어 탄소 중립에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는 점 좋은 부분이겠죠. 영국 원전협회가 전망하는 2035년 SMR 시장 규모는 65에서 85기가와트로 연평균 4.7에서 6.1기가와트의 원전 설치가 필요. 두산중공업은 2027년 유스케일 수주 계획이 3조 3천억 원임을 고려하면 또 주가 상승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스케일 파워와 수주 또 기존대로라면 여기 나와 있는 파란 색깔 이 부분만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투자로 인해서 추가 확보가 되었죠. 그러면서 2027년까지 누적으로 3.3조 원 또 전망치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엑스에너지와 주기기 납품도 고려 중이라는 이런 부분들, 미국의 여러 회사들과 이런 협력으로 원전에 대한 기자재 납품뿐만 아니라 모두 다 이렇게 수소가 생산 가능하다는 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들의 고객사들이 모두 두중에 고객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봐도 좀 틀린 말은 아닐 텐데요. 가압경수로 같은 경우는 유스케일, 그리고 초온가스로 같은 경우는 엑스에너지, 모두 뭐 전력은 물론이고 수소까지 다 생산을 할 수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좀 보셔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와 원전, 중장기로 두산중공업을 들고 갈 이유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실적까지 받쳐준다라고 하면 더할 날이 없이 좋을 수 있겠죠. 아직은 주가가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지, 이전에 5월, 6월 달에 급등을 이렇게 연출했던 것처럼 주가를 막 크게 띄울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두중은 부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로서 보유 종목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플러스 83%까지 수익을 달성 중입니다. 두중에 대한 실시간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시거나 또 이런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